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알아볼 겁니다. 가계랑 기업 두 가지 중에 오늘은 가계 먼저 하는 거예요. 본문 읽어볼게요. 교과서는 85쪽입니다. 현준이네 가족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어떤 물건을 먼저 살지 우선순위를 정해봐요. 여기다 형광펜 할게요. 우선순위. 자, 이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고, 노트북은 5년 전에 구입한 거라 조금 오래돼서 느려지고 있고, 핸드폰은 작년 제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살 건가요? 아마도 고장난 이 컴퓨터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다음은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선택 기준에 밑줄 그을게요. 선택 기준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가격 또는 디자인 또는 성능, 이렇게 내가 어떤 점을 제일 많이 고려할 것인지,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나한테는. 아닌데 나는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여러 가지 세워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고르는 거죠. 나한테 제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에너지 절감형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한테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 봐요. 여러 물건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요. 여기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한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가계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에서는 소득이 정해져 있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일 저렴하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같은 가격이라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선택해야지. 가격은 35만 원으로 똑같고 크기도 81cm로 똑같은데 이 텔레비전에는 인공지능 TV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이 많은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더 싼 텔레비전이 좋겠어. 이 여자분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죠. 가격이 30만 원인 게 40만 원보다 무려 10만 원이 더 싸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다음, 무상관리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이 좋겠어. 가격은 비록 5만 원 더 비싸지만 10년 동안 무상관리를 해주는 이 텔레비전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5만 원 아껴서 이걸 샀는데 10년 동안 계속 고장이 나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수리비까지 계산을 해서 5만 원 더 내고 10년 동안 안전하게 무상관리, 수리비 안 들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 더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크기가 커야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가 있겠죠. 87페이지 볼게요. 만약 나라면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할지 봅시다.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텔레비전은 81cm의 크기에 4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최신형이라서 화질이 좋답니다. 두 번째, 1번과 똑같은 크기에 가격은 10만 원 더 쌉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격이 되겠죠? 3번은 1번과 같은 크기에 같은 가격인데 인공지능 TV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능. 4번은
2번과 비교하면 5만 원 더 비싼 대신에 무상관리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상표와 AS, 사후관리. 5번 TV는 다른 5가지보다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그만큼 조금 더 비싸겠죠. 이 중에서 제일 비쌌던 40만 원짜리보다 5만 원 더 비쌉니다. 대신 장점은 크기. 6번은 이 표시가 이제 에너지 절감된다는 표시인데, 크기는 나머지 4가지와 똑같은 대신에 가격은 좀 더 싸고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나라면 어떤 텔레비전을 살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기준 3가지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가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사후관리, 그 다음은 에너지 절감.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고 여러분은 다른 기준을 쓰셔도 돼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당연히 비슷한 품질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저렴한 게 좋겠죠. 사후 관리는 쓰다가 고장 났을 때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절감은 전기 요금이 우선 줄어들고, 아무래도 환경에 더 좋겠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화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만 않는다면 화질이 우수할 때 내 눈이 편안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까닭을 쓸 수가 있겠고, 또는 뭐 기능이라면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야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다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자, 2번은 친구들의 선택 기준과 비교해 보는 건데 지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88쪽입니다. 가게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나의 만족감입니다. 남이 좋아하고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걸 샀을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한쪽은 좀 저렴한 학용품, 한쪽은 인기 학용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사야지 라고 말해서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디자인이 인기 있는 거, 예쁜 거를 사겠다는 거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디자인 내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나는 그럼 좀 더 싼 거 할래. 싸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야. 여기 디자인이 별로 차이가 없고 품질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그냥 더 저렴한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학용품을 사게 되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이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키며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인권 보호나 지구 환경인 경우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지구 환경이나 또는 인권 보호인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밑에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무역 초콜릿이 뭐냐면 우리 초콜릿은 이렇게 생긴 카카오 열매로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 열매가 카카오 농장에서 나오는데
카카오 농장은 이제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카카오 열매를 따서 손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콜릿 만드는 기업들이 초콜릿 가격을 더 낮추고 자기네들이 드는 인건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그 농부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법보다 훨씬 조금 주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싼 아이들을 시켜서 일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무역 초콜릿은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아동에게 불법으로 일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초콜릿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동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카카오 농부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는 것, 그게 이제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친환경 대나무 빨대, 스테인리스 강 빨대, 종이 빨대, 대나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종이로 만든 빨대들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플라스틱보다 훨씬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자기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 중 가격이 더 비싼 것을 구입한 경험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내가 꼭 이걸 사고 싶어서 더 싼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머리빗을 샀는데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 빗이 막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품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딱 하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빗보다 훨씬 비싸지만 사게 됐어요. 어떤 빗이냐면 이렇게 생긴 빗인데 굉장히 작고 별 기능도 없고 정말 그 본연의 기능인 머리를 빗는 그 용도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빗이지만 선생님은 이 빗을 사고 굉장히 만족했어요. 선생님도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교과서 85쪽부터 보면서 공책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고려할 단계를 적어봤고요. 다음은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고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합리적 선택이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는 거니까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큰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막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나한테 더 훨씬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가게 말고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